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쓰는 걸 우리 뭐라 했다고요? 원자 번호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자 번호 간단합니다. 그냥 1번부터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습니다.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야 원자번 13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수엘리베 붕탄질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4명을 모아놓고 있는데 원자번 13번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누구는 이렇게 세고 있고 누구는 알루미니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진도를 맞출까요? 4명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의 진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말한 사람이 원자번 13번 누구예요? 하는데 염소 이래버리면 아니잖아 틀렸어 라고 얘기 되겠죠. 이 주기표는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아까 말했지만 화학은 원자의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원자는 어떻게 생겨먹고 그래서 이 원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자랑 어떤 결합을 하겠고 그 물질은 또 다른 놈과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게 화학의 다른 내용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겠고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바로 이 주기표 위에서 다 놀아요. 참고로 3에서 12종에 해당하는 전이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전형원소로 불러주는 요 놈들이 서로 각각의 종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재밌게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표를 항상 눈앞에 투명차게 뜰 정도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3중 16중 누구예요? 할 때 수열립이 이렇게 세 가지고는 늦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무식하지만 제일 단순한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주기표를 한 5장 이상을 쓰셔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공간에 계속 붙여놓으십시오. 주변에 가족들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쌤이 아까 떠졌듯이 3중 16중 누구예요? 원자번 13번 누구예요? 이런 식의 문답을 하면서 해놓으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합격하고 합격 전까지의 얘기네요. 과거를 합격하기 전까지의 시험은 화학바다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요지라든지 과거 안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화학의 또 궁극적인 것은 양적 관계입니다. 몇 대 몇 질량비가 됐던 부피비가 됐던 알겠습니까? 또는 몰수 개수비가 됐던 그래서 원자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20가지 원소에 대해서 모든 놈들의 원자량들을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만 자주 나오는 놈들의 원자량은 기억해 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소 1입니다. 이거 어떻게 썼나? 헬륨 4입니다. 말했지만 이런 것들 여러 군데 써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공간에 계속 붙여놓으시면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노트 열심히 하나 필기 떼겠고 노트에 이쁘게 딱 적어놓고 덮어버리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뭔 말이겠어? 쌤은 화학을 잘할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표가 눈앞에 항상 투명창으로 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원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에서 91번까지 다 외워라? 내가 이거한테 원자번 73번 누구야?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나도 몰라요. 나도 화학과 나왔는데 나도 그렇게 그거는 관심 없어요. 2번부터 20번까지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기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요. 실제로. 리튬 7인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이건 엄청 자주 나와요. 요즘에 프로린 19가 자주 나오더라. 이 네온 20보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네온 20이 훨씬 더 자주 나왔는데요. 나트륨 23,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27 기억해 놓으세요. 자주 나온 놈들입니다. 규소 28은 잘 안 나오고요. 인 31은 생명과학 쪽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황 32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르곤 40이고요. 칼륨
39가 되고 칼슘 40대입니다. 주기율표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 연표들과 함께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첫 주기율표를 만들고 이걸 좀 교정한 사람이 모줄리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런 모줄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소는 질량수 1자리하고 질량수 2자리가 되는 동위원소가 질량수 1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냥 1, 2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염소는 좀 달라서 다른 것들은 질량수 단위로 적었다면 염소만은 35.5라는 원자력 단위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혹 기억력에 여유가 되면 세 가지 원소들의 원자력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이제 내신을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학년 올라가서 내신 치르지 않았냐? 3학년 올라가서 내신 치를 때 질량보정법칙 및 일정성무법칙 앞에서 얘기했죠. 예, 그게 대해서 소개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가 반응할 때 구리와 산소는 4대1의 질량비로 반응해 실험해보니까 그래 라고 했다면 우리는 원자량을 알고 있다면 그 원자를 통해서 왜 4대1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과 구리와 그리고 은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산화구리라는 놈을 준비해봐요. 산화구리 2, 구리 2 플러스에 산소 2-가 1대1로 결합되거든요. 구리 원자량이 64가 되고 산소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구리하고 산소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면서 동시에 질량비는 64대 16의 질량비로 결합해요. 64대 16 바로 4대1이죠. 이 원자량을 알고 있으면 4대1의 질량비를 처음부터 외울 이유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FES 황과 철을 만들 때 철과 황을 7대4의 질량비로 결합을 시켜요. 7대4의 질량비로 섞어서 혼합해서 가열해요. 왜 하필 7대4입니까에 대해서 철의 원자량이 56에 황의 원자량이 32가 돼서요. 요게 7, 8이 56에 4, 8, 32에서 7대4로 질량비로 결합해요. 그래서 철과 황을 1대1의 질량비로 섞는 게 아니라 7대4의 질량비로 섞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그렇게 7대4로 섞어서 가열해봐. 이게 책이에요. 중3은 책이에요. 왜 그래 하는 것들은 이 원자량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철의 원자량은 56입니다. 구리 원자량 64고요. 그리고 은의 원자량은 108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자주 나오는 놈들이 원자니까 20번까지 외에 추가적으로 여유되면 저 세 가지 원자량들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연필 하나만 써가지고 까만색으로밖에 안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왕이면 색깔 좀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고맙길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특히 저 주별표 여러 장을 써가지고 여러분 움직임 공간에 계속해서 붙이면서 자주 눈에 띄게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화학이 쉬워집니다. 이 주별표가 여러분 손 안에 있으면 눈앞에 떠 있으면 화학이 쉽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요. 하루에 영어 단어는 일주일에 뭐 한 200개, 300개 기다려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화학은 평생 들어가야 돼요. 20개예요. 이 20개만 여러분들로 체득되면 이 밑에 놈들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이다라는 게 왜? 그래서 같은 종은 같은 성질, 유사한 성질 가지니까. 그래서 칼륨 밑에 루비딘, 세슘 이런 것들은 얘네들과 유사한 성질이잖아. 뭐 바륨, 스트론티움 얘네들도 역시 유사한 성질이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테마 5가 원자 모듈의 변청사에서 맨 앞장을 차지하고 있는 음거설 실험과 알파 2차 산란 실험. 그걸 통해서 원자는 이래요라고 원자 핵이 있겠고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겠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들은 각각 어떤 성질에 어떤 물리량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특히 동위원소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동위원소 정도는 공부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양성자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자가 어디를 결정한다 했습니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중성자가 한 개 더 많다 또는 적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두 개 더 많다, 적다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성질이 좀 달라요. 물리적인 성질이라면 이제 질량이 무거우니까 확산 속도가 빨라지냐? 질량이 무거우면 빠르까 느릴까? 느리죠. 아까 우라늄 얘기를 했는데요. 원자력 92번 우라늄은 질량수 235짜리와 238짜리가 있어요. 누가 조금 더 가볍지? 235가 조금 더 가벼워요. 원자 폭탄 만들 때 필요한 놈은 235일까요? 238일까요? 하면 235가 필요해요. 238은 핵분열 잘 안 하거든요. 235만 뽑아야 되겠죠. 원자 한 개씩 떼가지고 저 위에 올려놓기다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여기다가 우라늄에 플로린 붙여갖고 확산시켰어요. 확산. 가벼우니까 좀 더 확산이 빠르겠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이게 다 분리될까요? 아니요. 여러 번 시키는 과정에서 우라늄 235를 농축시켰어요. 자연산 때는 우라늄 235가요. 약 0.7% 정도 있어요. 원자 폭탄 만들려면 몇 퍼센트 정도 모아야 됩니까? 90% 이상을 모아야 돼요. 수도도 높게 하니까 99%를 모았어요. 우라늄 235짜리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자 폭탄 만들어서 실전 두 번 끝내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성질, 무거우니까 좀 더 확산 속도가 느려 하는 이런 성질이 다른. 그래서 우리는 동위원소의 관계를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동위원소는 대부분 원자번호 똑같죠? 질량수가 1입니까? 질량수가 2입니까? 이런 차이가 되겠는데요. 얘네들의 비율을 보면 일자리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99.9% 이상이에요. 탄소 12짜리하고 탄소 14짜리를 비교해봅니다. 원자번호 6번 똑같습니다. 누가 더 비율이 많다고요? 탄소 내가 뭘로 썼지? 12로 썼잖아요. 그지? 그래서 압도적으로 탄소 12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요 비율까지 14가 있는 정도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탄소 원자가 12.01 나와요. 12.01이다 12나. 그래서 탄소를 12 이렇게 쓰고 있는 바다 하겠다고요. 마찬가지겠습니다. 산소도 16짜리와 산소 18 원자번호 8번인데요. 누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1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시 말해서 18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놈은 좀 희한하네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16짜리하고 18짜리 비교할 때 16짜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18의 비율은 무시해도 됐다면 염소는 좀 무시할 만하지 못하겠네요.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입니다. 양성자 17개 있는 건 똑같아요. 전자 17개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를 얻어오겠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 얘는 질량수가 35짜리고 얘는 질량수가 37짜리예요. 중성자의 개수 18개네. 중성자의 개수가 20개네가 달라요. 근데 얘네들 존재 비율이 어떻습니까? 하면 얘가 75% 즉 4분의 3의 존재 비율을 가지고요. 얘가 25% 4분의 1의 존재 비율을 가져요. 다른 것들은 내가 수소를 썩 폈다면 다 1만 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질량수 일자리 수는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인데요. 탄소를 쑥 폈다면
모두 다 12짜리 풀었다 할 정도로 14짜리 별로 없어요. 근데 염소는 아니네요. 3대 1이니까 수학 봤을 때 염소 35짜리만 풀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35짜리가 4분의 3의 비율로, 37짜리가 4분의 1의 정제 비율로, 그래서 35.5 나와요. 비율을 주면 평균 원자를 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붕소는 말입니다. 10짜리하고 11짜리가 있는데요. 존재 비율이 20%대 80%의 비율로 있어요. 10분의 2와 10분의 8의 존재 비율로 있어요. 존재 비율 좋습니다.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 나올까요? 암산하시는 거예요? 수학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10.8 나와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볼게요. 붕소 평균 원자량이 10.2에 붕소 평균 원자량이 10.1에 실제로 10.8이에요. 10.1에 그럼 존재 비율이 몇 대예요? 예, 10.2라면 몇 대에 몇일까요? 비율을 던져주고 평균 원자를 구했다면 평균 원자를 던져주면 비율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비율을 x라면 이건 1-x가 되겠죠. 분수로 얘가 4분의 3이면 나머지는 4분의 1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으면? 그래서 10짜리가 x의 비율이고 11짜리가 1-x의 비율이면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 10.2가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0.8 대 0.2의 비율이면 계산되겠습니다. x가 0.8이면 산술산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x가 0.8 되겠니? 그래서 평균 원자를 던져주고 비율이 몇 대면 반대의 케이로 비율 던져주고 평균 원자는 얼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앞서 몰 개념할 때 나왔던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일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개수를 세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화학의 궁극적인 것은 개수 세는 거예요. 몇 대 몇 질량으로 하는지 몇 몰 대 몇 몰 또는 몇 리터 대 몇 리터 반응하는지 있어요? 개수를 세는 건데요. 이 개수는 웨이트, 이거는 질량이에요. 쌤, 질량은 매스, 스몰 m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지엠, 화학 식량을 보통 m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화학 식량은 원자량이면 원자량, 원자의 개수를 세겠다면 원자량을, 분자의 개수를 세겠다면 분자량을 넣게 되겠습니다. 즉, 화학식량은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량을 원자량 넣으면 원자 개수를, 분자량 넣으면 분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이게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거 못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러면 내가 염소를 준비를 했다 할게요.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1g씩을 준비했습니다. 1g씩으로 똑같이 준비했다면 질량이 서로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호짜리 염소만 준비했습니다. 37짜리 염소만 준비를 시켰습니다. 똑같이 1g씩 준비했답니다. 누가 더 많이 모았을까요? (1g씩의) 염소를 모았습니다. 질량수 35짜리만 모아봤습니다. 질량수 37짜리만 모아봤습니다.
어떤 원자를 좀 더 많이 모았을까요? 그렇죠. 질량이 동일하다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었어요. 화학 신량이 작을 때 결국 입자의 개수를 많이 모았잖아. 이 얘기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세상에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맞아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화학 2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마치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아마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송영 시험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깨지고 나면 뒷감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화학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개수 쓰는 거. 그래서 무엇을 동일하게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질량을 동일하게 줬다면 똑같이 1g씩을 모았습니다. 3호 질량수를 가진 놈과 37 질량수를 가진 놈이었다면 질량수가 작은 가벼운 놈이 많이 모았다 하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낚이더라고요. 이해됐어? 자, 지금까지 한번 더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2점짜리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십시오.